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2022년 8월 DJI 아바타 1이 출시를 했는데요. 누구나 쉽게 FPV를 접근할 수 있게 대중화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턴 이슈 등 성장통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8개월 만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DJI 아바타 2가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FPV 제품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행성 및 안전성, 두 번째가 카메라의 성능, 세 번째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구성품하고 외형,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체는 조금 커졌습니다. 아바타 1 대비 3인치 대비로는 조금 커졌고요. 많은 분들께서 커스텀하시는 아바타 3.5 대비로는 조금 작습니다. 아바타 1이 기체 밸런스 등이 맞지가 않았다면 아바타 2는 배터리의 무게도 조금 줄이고 기체 무게도 가볍게 하면서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잘 맞춰줬습니다. 일반적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갈수록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면서 비행의 안전성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FPV는 약간 반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몸체가 무거우면 날렵하게 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PV는 가벼운 게 좋습니다. 아바타 2는 그래서 FPV 아바타 1 대비 체형 개조를 하면서 비행 성능을 더 높였습니다. 두 번째 구성품은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매빅 스타일의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바타 스타일하고는 좀 바뀌었고요. 충전 허브도 이렇게 매빅 에어 3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이 허브에서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요, 배터리가 약한 전원이 있는 게 그나마 많이 남은 걸로 전원을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30, 30, 30이 남았다면 한 개에 90%가 될 수 있게 몰아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장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구성품은 바로 이 모션 컨트롤러인데요. 제가 DJI 구성품 중에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 비행을 하고 싶어 하거나 조카가 비행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한 번쯤 체험을 하기에 이 모션 컨트롤러만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바타의 다이나믹한 FPV 영상이라면 이걸로 컨트롤하면은 멋있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DJI가 조금 더 영업이익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FPV를 다이나믹하게 촬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컨트롤러는 과감하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추가 DJI 컨트롤러 3라는 것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야만 다이나믹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성품은 바로 이 DJI 고글입니다. 이 DJI 고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테그라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해상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같이 안경 쓴 사람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식 디옵터가 들어가 있어서 안경을 쓴 사람도 벗고 비행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반면에 정말 아쉬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존의 DJI 고글 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외부 교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선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비행을 오래 해야 될 때, 배터리가 소모가 됐을 때는 충전기,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DJI 고글 3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라처럼 케이블의 간섭이 없는 것은 좋았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배터리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최대 사용 시간이 3시간인데 그 이상의 비행을 해야 되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충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보다는 교체형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신기능 중에 고글 양옆을 2번 터치하면 이 전면의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 뷰가 아니고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오는 것을 체크할 정도만 되고요. 이것을 쓰고서 어디 이동을 하거나 드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기능들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가격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단품 55.1만원, 싱글 배터리 119.9만원, 3 배터리 콤보가 129만원인데요. 사실 비행의 사용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무조건 배터리가 3개인 콤보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케어를 구매를 해야 할지, 케어를 구매할지 말아야 할지인데요.
저는 센서 드론인 경우에는 케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바타나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바타는 케어를 가입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비행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확실히 DJI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커스텀 FPV 같은 경우에는 내가 GPS를 별도로 달아도 리턴 투 홈 등이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요. DJI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리턴 투 홈 같은 경우에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터가 아바타 원거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형이 조금 변화가 되고 무게가 감소를 하면서 비행성이 좀 더 자유로워진 거지 모터의 파워가 강력하거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제가 비행을 할 때 바람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비행 성능에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송수신 같은 경우에는 O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체의 송수신이 좋아진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산이나 뭐 이렇게 나무 뒤로 갔었을 때는 일부 신호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바타의 소음이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FPV 같은 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81dB DJI 에어 3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절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행성들은 처음 상업 촬영에 입문하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성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요턴 에러입니다. 요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무너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추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DJI 에어 3, DJI 액션 4하고 같은 CMOS 1.3분의 1인치 센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FPV들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고프로 12나 DJI 액션 4 같은 액션캠들을 별도로 장착을 했는데요. 이것을 장착을 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기체에다가 고프로나 액션캠을 올려놓고 각도를 처음에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비행 속도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잡았던 각도대로 비행을 해야 하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착륙을 해서 카메라의 각도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의 앵글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프로나 액션 4 같은 액션캠을 장착하지 않고서 자체 탑재된 카메라만으로도 뛰어난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글을 쓰고서 떨어져 있어도 이 자리에서 카메라의 세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커스텀된 액션캠을 올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착륙을 해서 카메라의 세팅을 변경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카메라 설정의 제어, 각도의 제어 등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고퀄리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DJI 아바타 2의 카메라인데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커스텀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카메라로 내가 보면서 비행을 하고 위에 있는 카메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설정을 다르게 해서 비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카메라는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오토로 나서 밝은 데를 가든 어두운 데를 가든 그거에 맞게 밝기가 조정이 되면서 위에 카메라로는 정확한 노출로 세팅해 놓은 걸로 촬영이 돼야 하는데요.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앵글 그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오토로 놓으면은 그 어두운 곳에 갔을 때까지 밝아지고 밝은 곳에 밝게 갔을 때는 화면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대로 촬영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JI FP2 루머가 나왔을 때 카메라에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보는 것과 촬영된 것이 다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것 그대로 촬영이 된다는 것은 아쉬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10비트 D-Log M을 지원하고 4K 60프레임이 되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전에 제가 FPV에서 고프로를 쓰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8:7 비율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8:7의 비율은 없습니다. 대신에 4:3 비율을 이용해서 비슷한 느낌의 영상 설정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4K 60프레임에 4:3 비율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세로 영상, 가로 영상에 맞게 제작해서 비디오를 재편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궁금하기는 하죠. DJI 액션4나 고프로를 이용을 해서 FPV를 찍는 게 정말로 DJI 아바타 이거 한 대로 찍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시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프로 10이나 DJI 액션4,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뛰어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의 결과물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 2 하나만으로도 뛰어난 영상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업 촬영에서도 아바타 2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설정 변경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DJI 매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행을 하면서 한 손에 놓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DJI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면서 한 손에 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바타로 카메라 설정을 변경을 해야 할 때는 비행을 하다가 오른손을 놓고서 그걸로 설정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컨트롤러에 버튼이 좀 새롭게 생겨서 셔터 스피드를 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게 노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비행을 하다가 카메라 설정을 여기서 변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 설정을 고글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DJI 관계자분들 여기에 카메라 설정 변경하는 거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떨림은 락스테디랑 호리진 스테디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DJI의 이 기술이 아직까지 자이로 플로우보다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DJI 아바타 2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FPV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가 액션캠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입문하는 분들 그리고 간단한 상업 촬영하는 분들이라면 아바타 2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프리스타일로 비행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커스텀 드론까지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드론 리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내돈내산으로 해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구매를 할까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안 그래도 DJI 관련된 판매하는 곳들에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DJI 아바타 2나 다른 제품들의 협찬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가이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제품을 받아서 리뷰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효로로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점을 이야기하든 모든 것들을 다 맘대로 하고 어느 정도 저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효로로몰에서 제품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구매할 일이 있다면 효로로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DJI 아바타 2를 시작하는 법, 연습하는 법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